안녕하십니까. 정성산 TV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의 채용 비리 의혹이 속속 드러나고 조직적 증거 인멸 정황까지 포착된 가운데 전국 6천여 명의 대학 교수들이 참여하는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이 이런 집단이 민주주의 꽂힌 선거관리를 하고 있다니 참으로 기가 막힐 따름이라고 비판했다. 이 소식에 대해 소상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3일 정교모는 성명서를 내고 전 세계적으로 드물게 헌법기관으로 존재하는 선관위의 위원장을 현직 대법관이 겸하는 비정상적인 행태를 꼬집었다. 정교모는 대부분의 국가들은 선거관리를 전국적 행정관리 체제를 갖춘 정부나 지자체에서 하도록 하고 정치자금의 모집과 사용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관을 별도로 두고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정교모는 기본적으로 행정업무에 속하는 선거관리사무 등 선관위 업무 일체를 감사 대상에 명문화시키는 입법 조치와 함께 복수의 상임위원을 두고 상임위원이 위원장을 하도록 함으로써 선관위 사무총장과 그 휘하 직원들의 세습 카르텔로 변한 선관위의 개혁을 촉구했다. 다음은 정교모의 성명서 전문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 더 이상 대한민국 암종양으로 두어서는 안 된다. 감사원의 발표에 따르면 2013년부터 지금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10년간 총 291차례의 채용 절차를 밟는 과정에 1200여 건의 규정 위반과 비리가 있었다고 한다. 전 현직 자녀는 물론 예비 사위까지 채용의 특혜를 누렸고 세자로 불렸던 전 사무총장의 아들 채용 공고가 있기도 전에 선관위 근무를 기정사실로 주변에 말하고 다닌 또 다른 사무총장의 딸도 있었다고 한다. 이런 비리의 수단으로 면접 점수 조작, 자격기준 변경이 다반사로 있었다. 이에 비하면 허위병가를 위한 셀프 결제, 제멋대로 연수휴직은 애교 수준이다. 이런 선관위가 막상 감사를 받게 되자 헌법기관이라는 명분으로 헌재의 권한쟁의 심판을 내고 감사 현장에서 조직적으로 감사를 방해지연시키고 조직적으로 증거인멸을 획책하였다. 헌법기관이 아니라 국가기관의 탈을 쓴 도적의 무리가 아닌가. 100번을 없애도 성에 안 찰 이런 집단이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 민주주의에 꽂힌 선거관리를 하고 있다니 참으로 기가 막힐 따름이다. 이들의 비윤리성, 비전문성, 부패, 정치적 편향성이 문제된 것은 일일이 열거하기도 힘들다. 2020년 21대 총선에서 친일청산, 적폐청산 표현의 사용은 허용하고 거짓말 아웃과 민생 파탄은 문재인 정부와 여당 후보를 연상시킨다고 불허한 것이 선관위였다. 2021년 박원순 전 시장의 자살로 인해 치러진 보궐선거에서 이 선거 왜 하죠? 라는 표현이 특정 정당을 떠올리게 할 수 있다는 이유로 역시 선관위가 불허하였다. 그러나 2022년 대선에서는 술과 주술에 빠졌다는 표현은 중앙선관위가 허용하였다. 이런 선관위가 선거와 관련된 여론조사에 있어서 각 항목의 문구와 내용 하나하나 간섭하면서 여론조사기관들의 목줄을 쥐고 있어 사실상 국내 정치 여론을 좌우하고 있기도 하다. 보란듯이 비리와 부패를 자행하고서 국가의 공적 감시도 받지 않겠다는 뻔뻔함의 뒤에는 이렇게 괴물처럼 커진 힘이 있는 것이다. 민주공화국에서 견제받지 않는 기관은 부패하기 마련이다. 선관위는 국민의 주권 행사를 공명하고 무결하게 관리하는 기관 본연의 직무 범위를 넘어서 헌법기관이라는 기관 위상을 내세워 스스로 부패하고 헌법을 유린하며 국가기강을 무너뜨리고 있다. 이제 선관위는 해체 수준으로 손을 보지 않으면 안 된다. 선거관리위원회를 헌법에 두는 국가는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 외에 필리핀, 인도, 엘살바도르 정도이다. OECD 국가 중에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선거관리를 전국적 행정관리 체제를 갖춘 정부나 지자체에서 하도록 하고 정치자금의 모집과 사용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관을 별도로 두고 있을 뿐이다. 이에 더하여 관례를 이유로 선거관리위원장을 대법관, 지방법원장을 두는 것은 헌법 114조 2항에 위배된다. 행정기능과 사법기능이 하나가 됨으로써 선거재판에서의 공정성 문제도 피할 수 없다. 삼권분립이 토대인 근대 문명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1961년 3.15 부정 선거의 트라우마로 우리는 헌법으로 선거관리기구를 두게 되었지만 지난 선관위의 행태를 통해 오히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악성 종양이 되어가고 있는 것 아닌가 의문을 품게 만들었다. 이번 감사원 감사 결과를 통해 암적 존재임이 최종 확인된 것이다. 선관위의 존폐는 개헌 사항이지만 그 전이라도 더 이상 헌법기관이라는 탈을 쓰고 대한민국에 해악을 끼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조치는 다 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정부와 여야 정치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감사원법 제24조 감찰 대상에 선거관리위원회를 추가하여 선관위와 감사원 사이의 감사의 대상 및 범위를 놓고 벌어지는 논란을 종식시켜라. 그리하여 선거 업무를 포함 전반적인 선관위 업무를 음지에서 양지로 끌어내야 한다. 둘째, 상임위원을 복수로 두어 상호 견제가 가능토록 하고 위원장은 헌법 정신으로 돌아가 상임위원 중 한 명이 맡도록 하라. 그리하여 현재처럼 대법관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토록 하는 허수아비 위원장 관행을 종식시키고 사무총장과 그 이하 직원들을 제어토록 해야 한다. 셋째,
민관 합동 TF를 구성하여 지금까지의 부정 채용 사례를 전수조사하라. 그리하여 부정하게 채용된 자들에 대하여는 신속하게 면직 내지 해임 절차를 밟는 가시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를 지키기 위한 가장 최소한의 조치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선관위 문제 해결이 정치권이 대한민국을 위해 해야 할 우선순위가 되어야 할 것이다. 선거관리위원회와 감사원의 질긴 악연이 2년째 이어지고 있다. 갈등의 핵심은 선관위가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인지 여부다. 지난달 30일 감사원이 선관위 전 현직 직원 49명을 검찰에 넘긴 채용비리 의혹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두 기관의 갈등은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감사 과정에서 선관위 직원들이 채용 서류의 인적 사항을 까만 펜으로 지운 뒤 제출하는 등 거세게 저항했던 일화들도 뒤시하기로 전해졌다. 불화의 출발점은 지난 대선 당시 속풀이 투표 논란이었다. 2022년 3월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뒤 감사원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선관위의 대선 사전투표 부실 관리에 대한 감사 계획을 보고했다. 속풀이 투표란 조롱까지 받는 등 선관위의 허술한 선거 관리 체계에 대한 진단이 필요하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었다. 하지만 당시 선관위가 대통령 직속 기관인 감사원이 헌법기관인 선관위에 대해 감찰을 하는 건 위헌일 뿐 아니라 직무수행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침해할 수 있다고 반발하면서 논란이 커졌다. 당시 감사원은 선관위는 적법한 감사 대상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선관위와 감사원이 선관위의 감찰 범위를 둘러싸고 충돌한 건 직무감찰에 대한 감사원법의 모호한 조항의 영향 탓이다. 감사원법 24조 3항엔 직무감찰의 제외 대상으로 국회와 법원, 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만 명시돼 있다. 헌법 제97조에선 감사원의 감사 범위를 행정기관 및 그 공무원의 직무로 열거했는데 감사원법상 직무감찰 예외 대상에서 다른 헌법기관과 달리 선관위가 빠진 상태다. 이에 감사원은 감사원법을, 선관위는 헌법을 내세우며 감찰 범위 포함 여부를 다르게 해석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속풀이 투표 논란과 관련해선 감사원이 한 발 물러섰었다. 선관위의 자체 점검 결과를 존중하는 선으로 협의를 본 것이다. 하지만 지난해 5월 선관위 고위직 자녀들의 특혜 채용 의혹이 드러났을 때는 감사 필요성을 밝히며 물러서지 않았다. 선관위는 이때도 초기엔 감사를 거부했지만 결국 여론에 떠밀려 특혜 채용 감사를 부분적으로 수용했다. 지난해 7월부터 50여 명의 감사관을 투입한 감사원은 선관위의 채용 비리를 낱낱이 파헤쳤다. 현재로선 두 기관이 장군멍군을 주고받은 셈이다. 두 기관의 갈등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간 상태다. 선관위는 지난해 7월 헌법재판소의 헌법기관인 선관위는 감사원 감사 대상이 아니다며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의 결론은 이르면 올해 나올 전망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통제받지 않는 선관위의 문제점은 이번 채용비리 의혹 감사에서 충분히 드러나지 않았느냐고 말했다. 꼬리무는 사전투표 의혹 통계과학을 거스르는 사전투표 결과값에 미스터리를 풀 해법이 제시됐다. 이번 4.10 총선이 부정선거였는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는 의외로 간단한 방법이어서 크게 관심을 끌 전망이다. 4년 전 4.15 총선에 이어 이번 4.10 총선에서도 부정의심 투표지가 다수 출현해 참관인과 선관위 관계자들을 놀라게 했다. 예를 들어 본투표 다음 날인 11일 오전 2시 30분쯤 대구의 개표소에서는 관의 투표 장소가 다른데도 같은 모양과 크기의 토너 추정 자국이 동일한 위치에 있는 관의 사전투표지가 나와 소동이 일었다. 한 사전투표지에는 전남 여수 소라면 사전투표관리관의 도장이 찍혔고 다른 사전투표지는 고현동 사전투표관리관의 도장이 있었다. 고현동은 전국에 3곳이 있다. 경남 거제와 경북 영주 경기 오산이다. 김민자 투표관리관의 이름을 찾으면 어느 곳인지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어느 곳이든 간에 전남 여수 소라면과는 물리적인 거리가 엄청나게 먼 곳이지만 사전투표지 상단의 토너 추정 자국은 모양과 크기 위치가 놀라울 정도로 똑같다. 인쇄기로 찍어낸 가짜 사전투표지를 몰래 투표함에 넣었고 개표소에서 목격됐다는 가정이 가능하다. 장 박사의 추론은 그간 많은 이들이 우려했던 중국이나 북한 등 적성국의 직접적인 외부 해킹 소행일 가능성은 줄인다. 지난해 10월 국가정보원의 선관위 합동점검 이후 부정선거를 우려하는 많은 국민이 이 가능성에 무게를 둔 것과는 상반되는 추론이다. 북한 등이 해킹으로 전산값을 조작할 경우 개표소에서 나온 실물투표지의 수와 달라 참관인이나 정당 추천위원이 이의를 제기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선관위 내부 소행일 경우에는 그 변환 값에 맞춰 가짜 실물투표지를 투입할 수 있게 된다. 내부에서 온라인 입력값을 바꾼 누군가의 오프라인 공범이 존재해야 한다는 얘기다. 선관위는 사전투표관리관의 인형을 디지털로 보관하고 있다. 한동훈 국힘 전 비상대책위원장 등은 투표관리관이 자신의 도장을 직접 찍도록 시스템 변화를 요구했지만 선관위는 마지막까지 받아들이지 않았다. 악한 마음을 먹은 누군가가 투표관리관의 디지털 이미지를 악용한다면 이론적으로는 얼마든지 가짜 투표지를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구조적 허점이 있는 셈이다.
이 때문에 장 박사는 국민적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선거관리 프로그램에 대한 감리를 전격 단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기관 전산 프로그램은 법률상 감리를 받게 돼 있다. 장 박사는 직접 증권예탁원 등을 감리해 문제점을 찾아낸 전문가다. 그는 북한 등의 해킹 조작은 가능한데 실물과의 숫자 맞추기는 불가능해 선관위 내부의 소행으로 좁혀질 수 있고 선거관리 시스템을 구축 운영해 온 이들이 손을 댔을 가능성이 있어 국민적 의혹을 없애기 위해 정부가 반드시 선거 프로그램에 대한 감리에 나서야 한다고 추정했다. 장 박사에 따르면 감리는 선관위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과 포렌식 등 강제 수사보다 효율적일 수 있다고 한다. 정권이 정치적 외풍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는 데다 선거가 끝나 공정성 논란에서 자유로우며 유권자 정보를 들여다볼 필요가 없어 정권의 선거 개입으로부터도 오해를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감리가 부정선거 여부를 식별하는 데 효율적인 이유는 또 있다. 선관위 내부에서 나쁜 의도를 가진 누군가가 입력값을 넣어 다른 결과를 도출했다면 감리 과정에서 곧바로 적발할 수 있다. 만약 외부 감리에 대비해 누군가 고의로 입력값을 없앤다면 군사용어로 사후검토 과정에서 각 개표소에서 중앙선관위로 보고된 최종 득표 결과와 각각 다를 수밖에 없어 인위적으로 손을 댄 증거를 발견할 수 있게 된다. 사후검토란 바둑의 복기와도 같은 과정이다. 최종 득표 결과를 역산함으로써 각 지역에서 보고된 개표 결과와 일치하는지를 보는 것이다. 프로그램에 손을 댔다면 이 값은 절대로 같게 나올 수 없다. 장 박사는 선관위 홈페이지에 있는 전산 담당 부서가 운영하는 전산 운영 시스템을 정보기술 감리사 10명이 감리하면 모든 의혹을 풀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흥미로운 추론도 추가했다. 개표 결과 이번 총선에서는 투표인 수가 선거인 수보다 한두 표씩 더 있는 현상이 많은 투표구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입력값의 결과일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현상이라고 해석했다. 장 박사에 따르면 만약 서울은 3회 배수마다 한 장을 얹도록 프로그래밍됐지만 이 또는 1의 값에서 투표가 종료되면서 투표인 수와 선거인 수의 불일치 현상이 생겼다는 것이다. 3의 배수가 되면서 1을 더해야 투표자 수와 선거인 수가 일치한 채로 맞아떨어지지만 3이 되기 전에 마감되면 더는 투표지가 없어 그대로 멈춘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선거인 수보다 한두 장씩 많은 투표인 수 통계가 나타났다는 해석이다. 장 박사는 육사 34기로 미 해군대학원 전산학 석사를 거쳐 육사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미 오리건대에서 전산학 박사학위를 받았고 국방대 교수를 역임했다. 해킹을 막고 대공 용의자를 추적해 적발하는 기무사 통합 전산 프로그램을 가설하고 엘리트 요원 30명으로 구성된 기무사 전산팀을 직접 지휘한 전산 전문가다. 한편 당일 투표에서 국힘 후보에게 지고도 당선된 민주당 의원은 52명이다. 만약 대수의 법칙에 따라 당일 투표 결과가 사전 투표에도 그대로 반영될 경우를 가정해 의석수를 임의로 계산하면 민주당은 161석에서 109석으로 감소하고 국힘은 90석에서 142석으로 증가한다. 민주당과 국힘이 109 대 142석이 되는 것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22일 본지와 통화에서 3표당 1표씩 특정 후보에게 더하는 전산 시스템 운용 여부에 관한 질문에 하는 선에서만 말씀드리면 특정 후보자에게 밀어주는 것은 아닌 것 같다며 저희 전산 담당 부서 시스템은 위원회로부터 보고된 자료를 그대로 공개하는 것이지 후보에게 밀어주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부인했다. 그러면서 전산 프로그램의 외부 감리에 대해서는 어느 부분을 이야기하는지 잘 모르지만 감사를 보안 컨설팅 개념으로 국정원한테 작년에 받은 적은 있다며 작년에 여러 사건이 많아서 간혹 검찰에서 들어오는 것도 있고 이제 감사원, 국정원 여러 위원회나 국가권익위원회 등에서도 많이 들어왔는데 딱히 전산에 대해서 받았다고 말씀드리기는 애매하다고 덧붙였다. 여러분은 지금 이런 선관위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선관위와 감사원의 악연 어디까지일까요?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됩니다.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